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지금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밭을 조그맣게 일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고추도 심고 바질도 심고 뭐 허브도 심고 거기다가 뭐 방울토마토도 좀 열려가지고 하나둘씩 따먹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큰 문제가 났냐 하면은 제주도에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기 때문에 새들이 많습니다. 이 새들이 내가 열심히 일구어 놓은 밭에 막 비료 뿌리고 열심히 해놓은 그 밭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열리는 그 작물들을 막 와가지고 이 긴 부리로 어떻게 좋아요! 막 좋아요! 이렇게 막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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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고요? 자, 동영상을 보면서 밑에 보면은 버튼이 있죠. BUTTON 버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구독자예요.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다가갔는데 휴대폰 잠깐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구독 버튼이 안 눌려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꺼진 구독 버튼 다시 보자. 구독 버튼은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한번 클릭. 예, 가끔 더블 클릭해가지고 구독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한번 딱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좋아요! 자, 제가 지금 구독자가 11,000명인데 보통 좋아요가 한 200 정도밖에 안 눌린다니까요? 그러면은 1800명은 뭐하냐 이거야? 그럼 왜 구독했냐 이거야? 구독했으면은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막 좋아요 하라고 막 좋아요! 그만 좀 난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자, 어제 보면은 오늘은 약간 좀 어두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어두운 얘기를 좀 밝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개그맨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고 어두운 얘기를 밝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개그맨의 힘이죠.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알아채기가 조금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 마음의 병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바로 범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제가 알아서 그 범불안장애를 약간 좀 조절을 한다고 할까? 예,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간혹 그분이 찾아오시면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 나만의 방법으로 범불안장애를 좀 떨쳐버리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마음의 병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통과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는 짐이 무겁고 네가 지는 짐은 좀 가볍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네 짐이 가볍고 내 짐이 무겁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만일 이 무거운 짐들이 없으면 우리는 홀가분할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짐들은 살면 살수록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짊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나한테는 짐들이 올라오고 나한테는 덕지 붙어서 내 몸은 무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디에 근력? 예, 머릿속의 근력. 그게 바로 정신력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근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에 빠지는 거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보통은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는데 이분의 증상을 딱 보니까 그분이 오신 분이야. 여기서 그분이란 뭔지 알죠? 마음의 병이에요. 그분이 오신 분이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일단 숨을 쉴 때 약간 좀 들숨과 날숨이 약간 좀 이상해.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약간 좀 눈에 초점이 좀 이상해요. 앞을 못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 약간. 아니면은 아예 눈을 깔고 있어요. 사람을 못 쳐다봐.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범불안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은 그분이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감히 한번 물어봤죠. 혹시 그분이 오셨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이고 와이프도 있고 애들하고 같이 온 분인데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야. 식당에서 나를 보고. 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남성분이, 중년의 남성분이 왜 나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픈 곳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기도 힘들고, 하지만 누군가 알아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누군가 나를 좀 보다듬어줬으면 하는 병이 바로 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심각한 우울증인데 평소에 계속 이렇게 웃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분과 참 오랜 대화를 했어요. 어떤 대화를 했냐면은 나도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이 있었고 정말 힘들었었고 어느 순간에는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다. 여기서 이런 식은 매일같이 산에 오르고 많이 걷고 그 다음에 항상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웃긴 게 나만 망가뜨리면 되는데 가정도 망가뜨려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그 자체를 나는 몰라. 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은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100%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물속에 빠져 있는데 물이 지금 코 앞까지 차 있어. 여기까지. 그럼 난 다급해 안 다급해? 다급하지. 그럼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보 밥 좀 줘. 여보 우리 지금 나가야 되잖아. 여보 차에 빨리 타. 가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나올까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물이 여기까지 찼으면 야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호흡이 빨라졌다거나 통화를 하는데 톤이 업돼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와 다른 약간 텐션이 업된 이상한 상태를 보인다. 두 가지죠. 예, 마약을 했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병이 온 겁니다. 참 여기서 약간 조금 옆으로 세보자면은 아니 마약을 했으면은 이거를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풀어줘요. 초범이라고. 이건 정말 나라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이에요. 마약하면은. 마약 범죄자들이 나와서 또 마약을 하거든. 참, 이 문제야, 우리나라, 진짜. 맨날 정치인들은 지네끼리 싸우고, 헐뜯고. 일반 국민들을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예? 뭐 때문에 정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네 한 자리 꿰차고, 그냥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큰 소리 치면서 저러고 있는 거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눈에 일반 시민 눈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빨리 제정해가지고 마약하면은 바로 그냥 아웃시켜 버려야지.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넘어갑시다. 일단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시다. 하여튼 아까 그 손님의 얘기로 돌아가서 그 손님이 나랑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남자 손님이 나를 꼭 끼얹는 거야. 나이도 나랑 비슷했어요. 40대 후반. 근데 나를 꼭 끼얹고 우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마음의 병을 물리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절대로 마음의 병에 잘 걸리지 않죠. 물론 걸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깔깔대고 웃습니다. 이게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웃음은 스트레스를 다 빨아들입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깔깔깔깔 한번 웃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그죠? 윤석주 TV 볼 때는 웃죠? 그럴 땐 쫙! 한 번 더 쫙!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웃는다면 저는 좋아요를 하루에 600번, 700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내가 웃기 위해서 TV를 틀면은 맨날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뭔 일이 있었다, 자살했다, 아프다, 안 좋은 얘기들만 5만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아니, 뉴스 앵커들이 나와서 웃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와이프랑 싸우고 좀 자기 전에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좀 깔깔대고 웃다가 자야 되는데 밤에 틀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맨날 안 좋은 얘기, 누가 죽은 얘기, 막 그런 얘기, 싸운 얘기,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안 봅니다. 아니,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나라 정책이에요? 아니면 각 방송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뇌를 다 썩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구석으로 몰아넣는 게 뉴스 같아요. 뉴스라는 게 새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좀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미담들. 그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뉴스에 나오는 방법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이 인기 없는 개그맨인 내가 내일 뉴스에 나오는 방법. 네, 음주운전하면 돼요. 그리고 걸리면 돼요. 네, 마약하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봉사하고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하고 이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 이게 뉴스예요. 맨날 죽이고 때리고 마약하고 뭐 범죄 저지르고 뭐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보면서도 스트레스 쌓여요. 아니면은 뉴스 수만큼 코미디 프로를 만들어주던가. 내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개그맨은 새치라고요. 새치. 왜? 방송사에서 힘들게 뽑아서 버리니까. 그럼 왜 뽑아? 개그맨은 왜 뽑았니? 내 개그맨 동기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활동하는 애?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 많은 수많은 개그맨들 지망생 중에서 뭐 5명에서 10명 사이에 개그맨 뽑아놓고 안 써, 방송사에서. 그럼 왜 뽑았어? 우리 뽑을 때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KBS 오니까 이제 굶어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KBS 1, 2 있죠. 코미디 프로 3개 있죠. 뭐 라디오 있죠.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KBS PD들이. 그럼 뭐해? 우리 지금 KBS 개그맨들, 내 동기들, KBS 방송 프로 출연하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제가 옛날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코미디 프로가 KBS에 쇼행운 열차,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 폭소클럽, 개그 콘서트 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망해가는 개그 콘서트 딱 하나예요. 조만간 망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가재는 개편이 아니고 개그맨들의 잘못보다는 연출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안목 없는 연출자를 뽑아놓으면 그 프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연출자, 코미디 프로의 연출자 뭐 하냐고요? 개그를 짜냐고요? 아니요. 웃기다 안 웃기다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시청자들이 더 잘해요. 근데 시청자들과 역으로 가는 그런 초이스를 하는 게 지금의 연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미디가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간에 다시 마음의 병으로 돌아와서 그 손님과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참을 울고 가셨어요. 그분도 원래는
정말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우울증이란 게 와가지고 매일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회사를 꾸리고 있는데 직원들과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도망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몇 번이나 안 좋은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고 진짜 무슨 은혜 받은 것처럼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셨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가게 문 닫을 때 됐죠? 네. 근데 지금 제가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됩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했더니 저번에 왔던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랬더니 저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완전 진짜 BTS를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러면서 나를 끼얹는 거예요. 글쎄요. 40대 후반의 남자가 끼얹는 그 느낌. 나쁘지 않았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너무 고맙다고 이 맛있는 빵도 사갖고 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육지로 돌아가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우울증이 다시 도질 때 내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좋다는 거야. 내 얼굴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때도 윤석주, 괴로울 때도 윤석주. 여러분, 이럴 때 좋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울증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어떤 처방을 봐도 안 됐었는데 윤석주를 만나고 이 우울증이 확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으면서도 막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대. 그 얘기를 들은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재미난 사실은 그 옆에 친구분 같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같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정신적인 병이 왔을 때의 그 표정이 어떻다고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은 나랑 눈은 못 마주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들숨과 날숨이 약간 좀 이상해. 막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저기 친구분도 그분이 오셨나요? 맞다고 정확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셋이서 이제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또 그 공황장애 환자셨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마다 겪는 고통들이 다 다른데 너무 힘들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혹시 주변에서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 얘가 병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좀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의사를 만나게 해야 돼요. 그분도 공황이 너무 심해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죽을 것 같아서. 뛰어내리는 게 더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예.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려야겠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게 맞아요. 물이 코 여기 찰랑찰랑해. 코에. 그럼 숨이 쉬어져 안 쉬어져? 숨 막 안 쉬어지고 코 속에 물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 그리고 막 숨이 안 쉬어져. 그럼 이게 사는 건가요?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은 마음의 병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음의 병 그냥 우리가 넘겨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병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와이프한테조차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와이프랑 지금 사이 상당히 안 좋죠? 말 안 한 지 오래됐대요. 왜냐하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변했거든. 뭔가 이상하거든. 좀 약간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좋게 달라졌으면 그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좋게 달라지거든. 왜? 또 얘기했잖아. 물이 찰랑찰랑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와이프한테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냐고. 밥 가져와, 밥. 아이, 나 좀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게 마음의 병 환자들의 대응 방법이에요. 왜? 난 지금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몰라. 같이 물속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아픔을 알지. 근데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친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해라. 근데 자기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대. 쪽팔리다는 거야. 자존심은 끝까지 갖고 가요. 근데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병원을 좀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 마음이 병에 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 이거야. 우리 같이 이제 그 병을 겪는 사람들은 알아요. 마음의 병을. 근데 겪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마음의 병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신과 상담받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정신병 자체를 감기처럼 생각을 하고 금방금방 해결을 해요, 병원 가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병 갔다 오면 또라이로 알아요. 정신병자, 미친놈,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이거는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듣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정신과 병원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세요. 내가 힘들다, 괴롭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되게 불안하자. 특히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정신병인지 몰랐을 때 하루 종일 바이킹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기분 있죠?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지속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킹이 한번 떨어질 때도 우리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그 뭐라 그럴까, 짜릿함? 그래요. 순간의 짜릿함이라고 얘기합시다. 그게 순간의 짜릿함이 하루 종일 지속이 돼요. 이거는 순간의 짜릿함이 아니고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이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옆 사람이랑 평범한 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바이킹 떨어지는 이 순간에 오늘 점심 뭐 먹지?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떨어집니다. 이 마음의 병의 치유의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평소 생활을 바꿔야 돼요.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단시간에 살을 뺀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이어트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노력이 필요해요. 이 마음의 병도 계속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병에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 그 해결책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 웃으면 돼요. 그리고 윤석주 TV 많이 보세요. 웃겨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맞아요. 절 찾아오셨던 그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그냥 웃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았다고. 윤스타는 치유의 장이라고. 자기가 아는 고황장애 환자 한 30명 데려올 테니까 여기서 한번 강의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말씀도 고맙고, 또 멀리서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카메라, 뭐 이런 장비,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 네, 오세요.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